깊고 푸른 하늘 아래 한적한 시골 마을의 오래된 집. 낡았지만 정갈하게 가꿔진 마당에는 작은 태극기가 바람에 힘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안에서는 낮은 흐느낌이 새어나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 김용우 할아버지가 상이군경 명예수당 인상한 삭감 소식을 담은 신문을 든 채 마루에 앉아 계십니다. 할아버지의 쭈글쭈글한 손이 파르르 떨리고 그렁그렁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할아버지의 등 뒤로는 낡은 군복과 빛바랜 훈장들이 액자 속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 용맹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또 그러세요? 딸인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쌉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흐느낌을 멈추지 못합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의 손에서 신문을 빼앗아 듭니다. 신문 기사에는 참전 명예수당 5만 원 인상한 전액 삭감이라는 헤드라인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습니다. 미영 씨의 표정 또한 어두워집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신문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지 마세요. 이러다가 몸이라도 상하시면 어쩌시려고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이 상황을 만든 사회에 대한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어요. 가장 젊고 찬란했던 시절을 전장에서 보냈고 돌아와서도 묵묵히 이 땅의 평화를 지키셨죠. 전쟁이 끝나고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젊음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하셨고 한 번도 자신의 희생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겨우 5만 원, 그마저도 어렵다고 하다니 이게 과연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킨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도 슬픔과 분노가 섞여 나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낡은 군복 액자를 바라봅니다. 그 안에는 한국 전쟁 당시 할아버지의 젊은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늠름한 모습으로 총을 든 채 어딘가를 굳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마치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듯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험난한 전쟁터에 몸을 던졌던 아버지. 젊은 날의 아버지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고 뜨거운 애국심으로 총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을 잃는 아픔 속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조국과 가족을 생각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는 눈물 흘리는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고 굵게 팬 주름은 그의 고된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겨우 흐느낌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굳건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상처와 배신감만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아, 내가 젊은 날을 바쳐 지킨 조국이 겨우 5만 원이 아까워 이렇게 우리를 버린단 말이냐?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과 절망이 묻어납니다. 마치 자신이 평생을 바친 가치가
한순간에 부정당한 듯한 절망감에 가까웠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힙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녀는 가슴 깊이 밀려오는 안타까움과 함께 이 상황을 외면했던 자신에게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의 지난 삶을 되짚어 봅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총성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몸 곳곳에는 총알 자국과 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쑤시고 저리는 상처 부위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지만 할아버지는 한 번도 가족에게 자신의 고통을 내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가족을 부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근면 성실함을 강조하며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할아버지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점차 잊어갔고 참전 용사들에 대한 관심도 희미해졌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를 보훈병원에 모시고 갔던 날을 떠올립니다. 병원 로비는 노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한정된 의료진과 시설 때문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은 아프다고 아우성치는데 치료는 기약 없이 미뤄지는 현실에 미영 씨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어제부터 자꾸 기침하시고. 미영 씨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살핍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나는 괜찮다. 이깟 감기쯤이야. 그저 마음이 아플 뿐이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피 흘린 우리가 이젠 짐짝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의 시선은 다시 신문 기사로 향합니다. 참전 유공자의 75.1%가 비경제활동 인구, 공적연금 수령 참전 유공자는 33.8%의 불자. 보훈병원은 부족하여 23달 대기하는 일도 다반사. 신문 기사의 활자들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후벼 파는 듯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땅에서 맨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때로는 막노동을 하고 때로는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모든 고통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흔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잊을 수 없는 전장의 기억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자신이 지킨 나라가 언젠가는 자신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보답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매달 받는 참전명예수당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마저도 인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는 늘어가는데 참전수당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뭘 잘못한 것이냐?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 그게 죄가 된 것이냐?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것이 이렇게 홀대받을 이유가 되는 것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의 눈물은 비단 자신의 처지뿐 아니라 자신과 같은 참전 용사들의 비참한 현실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희가 잘못한 거죠. 아버지 같은 분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잊고 살았던 저희들이요. 저희는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왔어요.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누리는 평화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무심했던 자신을 자책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아버지께 신경 써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나 몰랐어요. 아버지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영 씨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 나라가 우리를 잊은 것이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것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때 마당 문이 열리고 손주인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지훈이는 해맑은 얼굴로 할아버지에게 달려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배웠어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 배웠는데 할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셨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죠?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제잘거립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지훈이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자 잠시나마 고통을 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미소는 사라지고 다시 눈물이 고입니다. 지훈이에게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이지만 현실은 그 자랑스러움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미영 씨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아버지 같은 참전 용사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나라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게 될까? 과연 이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까? 미영 씨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이를 안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의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단지 5만 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자신들의 희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문제였고 참전 용사들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젊음과 생명을 바쳐 지킨 나라가 그들에게 최소한의 예우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버지가 이 나라를 위해 바치신 모든 것을 저희가 다시 기억하고 보답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예요. 미영 씨는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굳게 다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젠 절망 대신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영 씨의 손을 잡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작은 태극기가 바람에 힘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마치 이 땅의 참전 용사들의 슬픔을 대변하는 듯 한없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낡은 집 안에는 할아버지의 낮은 흐느낌과 미영 씨의 결연한 다짐, 그리고 지훈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집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국가보훈지원 삭감 참전 용사를 검색합니다. 수많은 기사와 청원 글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참전 유공자에게 생활고는 여전, 턱없이 부족한 보훈병원,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지역별 편차 심한 명예수당, 형평성 문제 심각. 미영 씨는 할아버지가 겪었던 고통과 현재, 참전 용사들이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긴 글들을 읽으며 분노를 느낍니다. 그녀는 곧바로 청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고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히 움직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젊음을 바치신 참전 용사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목숨 걸고 싸우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는 국가의 무관심 속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5만 원의 명예수당 인상마저 삭감되는 현실 앞에서 아버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회의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부디 참전 용사분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이며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과 목소리가 절실합니다. 미영 씨의 손가락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그녀의 글 속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국가에 대한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5만 원의 문제를 넘어 참전 용사들의 삶 전체를 조명하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 동안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비슷한 사례들을 읽으며 자신의 청원 글에 힘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이 글이 단순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모든 참전 용사들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 씨는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아직 슬픔이 남아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평온해 보입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어렴풋이 희망의 빛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젯밤에 청원 글을 올렸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요. 혹시라도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미영 씨는 어젯밤 청원 글을 올린 이야기를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미영 씨의 손을 잡습니다. 그의 눈가에 다시 촉촉한 물기가 맺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입니다. 고맙다, 미영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아버지는 그저 고맙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절망보다는 작은 희망과 위로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립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듯이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같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릴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활기차게 들어섭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전쟁 영화를 봤는데 할아버지가 훨씬 멋있었어요. 선생님이 할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지훈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는 어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슬픔 속에 작은 희망이 섞인 미소입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미소에는 한 줄기 빛이 스며든 듯 했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와 지훈이를 보며 다짐합니다. 이 작은 시작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우리 사회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그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울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녀는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희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마당의 태극기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지만 이제는 그 흔들림 속에 작은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마치 더 이상 쓸쓸함이 아닌 굳건한 의지를 품은 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국가보훈 지원 삭감에 분노한 참전용사 아버지의 눈물은 단순히 개인의 슬픔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분들께 어떤 예우를 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집안에서 시작된 미영 씨의 노력이 언젠가는 대한민국 전체에 울려 퍼져 참전용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헌신에 진정한 보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아버지의 눈물은 이제 희망의 씨앗이 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영웅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참전용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약속한 존경과 보답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눈물이 마를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를 기대합니다. 미영 씨의 작은 외침이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보훈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영웅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시작을 알리는 작은 울림입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을 이름들, 그리고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행동이 그 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며 사랑합시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보훈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미영 씨의 결심은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거대한 숲을 이룰 것입니다. 그 숲은 바로 모든 참전 용사들이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숲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의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갑시다.
단 한 분의 참전 용사라도 소외되지 않고 존경받는 그날까지 이 목소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비디오는 그 시작을 알리는 작은 불씨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불씨가 큰 불길이 되어온 나라를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